검찰의 개엄과 더불어 한 가지 큰 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일 것 같은데, 그 어떤 사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도 이제 뉴스들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뉴스의 어떤 타임라인을 따라서 좀 드신 생각이나, 제가 이제 그 한강 작가 수상 다음으로 기쁘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도 하셨던데,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졸업식 당일이나, 졸업식 당일에는 사실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체감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따른 이제 소란 행위자를 제압한 것이었다라고 입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 경호처 프로토콜은 문재인 정부 때랑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역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고,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당시의 졸업식 사건은 저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탄압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발언하는 기회를 차단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졸업식장에서 끌려나간 이후에도 근처 별도 방에 감금이 된 상태로 졸업식에 계속 참가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 같은 자리에 앉는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자유에 대한 탄압이 너무 당연시 되는 사건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계엄령 선포가 됐을 때,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거기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겪었던 그런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사건이 이제 국민 전체로 확대된 거나 다름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2월에 있었던 졸업식장의 틀막 사건에 대해서 다시 뭔가 좀 언급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때 왜냐면 이제 네. 이후에 계속 김용현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런 네네. 걸 보면, 네.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계엄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종말에 다다르면서, 그 파국에 다다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틀막 카이스트 이틀막, 소위 카이스트 이틀막 사건으로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의 입을 막은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시민의 자유 정도는 간단하게 탄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계엄까지 온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아마 페이스북에서였나, 네. 체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는데, 네. 요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쓰신 건지부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느꼈던 거는, 개헌 직후에 느꼈던 거는,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를 스스로 부정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법치주의를 중시를 하면서 나는 법대로 한다, 규칙대로 한다, 엄정하게 할 것이다 같은 얘기들을 엄청 중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권력을 누려왔는데, 그 권력으로 거꾸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일단은 개헌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그러면 개헌이 된다는 건 결국엔 우리나라 정부가 또 한 번 바뀌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결국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계기라든지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나는 지지율 상관없이 한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간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잘못된 행정을 하는 대통령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력감을 느꼈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뜻이 좀 더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탄핵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핵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이 비록 각자 다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게 탄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의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느꼈었어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탄핵 반대 집회가 출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이어진 남태령 집회라든지 거기서 또 이어진 개화역이었나요? 그 전장현의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이라든지 거기에 연대하고 그 힘이 계속 이어져 온 오늘은 이제 동덕여대가 있었고요. 동덕여대에 이제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집회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농민 그런 분들의 에너지가 있구나. 그 에너지가 우리의 앞으로의 좀 정치에 반영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점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